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일으킨 무역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세계 각국이 대책 마련하느라 매우 분주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역전쟁 못지않게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아문이 들어지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문이요? 그렇죠. 바로 소리 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종자전쟁 얘기 들어보셨어요? 종자. 세계 각국 정부는 물론이고 대기업들까지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요, 종자전쟁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저희가 섭외력이 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바이오 FDNC의 모상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경제브리핑 애청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지속적인 도전으로 살아가는 바이오프덴시 대표 모상현입니다. 일단 회사 이름이 좀 독특해요. 회사 이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바이오 FDNC란 바이오 푸드, 바이오 드럭, 바이오 코스메틱 이니셜로 그러니까 식품, 화장품 그리고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모인 연구벤처 개발 기업입니다. 아, 벤처요? 네, 네네. 그러면 저희랑 비슷하시네요. 네, 어드벤처까지는 아니고요. 약을 목표로 하는데. 예. 아무튼 저희는 식물줄기세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종자 주권에 대해서 그걸 넘어서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물 줄기 세포,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전에 대표님이 네. 이전에 어떤 경력이 있는지가 참 궁금해요. 예, 저는 뭐 특별한 경력이라고 말할 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예.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유전공학과를 이제 입학한 이후에 강주과경 생명과학과에서 주로 이제 바이오 쪽 연구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나노과학기술대학원에서 이제 박사를 전공하고 식물 세포가 미래의 가치가 가장 커다란 세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분야에 이제 줄기 세포나 유전자 치료나 여러 가지 연구하는 분야도 있지만 식물 세포로부터 약이나 건강 기능식품 개발을 꿈꾸고자 이제 식물 세포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줄기 세포 그러면은 네네.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황우석 교수, 네네. 그분이 일단 떠오르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동물 쪽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식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다른 거고 그분과 모 대표님이 하신 일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줄기 세포는 크게 이제 동물 유래한 줄기 세포가 있고요, 식물 유래한 줄기 세포가 있는데, 예. 동물 유래한 줄기 세포는 이제 크게 배아 줄기 세포하고 성체 줄기 세포로 구분합니다. 그 배아 줄기 세포로 하면 황우석 교수님이 연구했던 그 엠브리오닉 스템셀, 하나의 세포에서 어떠한 다른 가능한 개체가 형성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가 이제 배아 줄기 세포가 되고요. 예. 사람 몸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혈액을 만드는 뭐 줄기 세포도 있고요, 뼈를 만드는 줄기 세포도 있고, 이제 그런 줄기 세포들은 성체 줄기 세포라 부릅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이제 식물 줄기 세포는 어떤 것들이냐면, 예를 들면 사람은 손가락 자르면 사람이 안 됩니다. 만약 사람이 손가락이 잘려서 손가락이 사람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능력을 전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전형성 능력이라 부르는데, 예. 식물은 바로 식물 가지를 잘라서 다시 완전한 꽃을 피울 수 있는 완전한 개체가 만들어집니다. 개나리를 꺾어서 이제 개나리도 만들 수 있고요. 그렇죠. 그 식물 세포가 동물 세포보다 전형 성능, 줄기 세포가 가지는 그 개체를 복원하는 능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리고 식물이 훨씬 더 오래 삽니다. 사람, 동물들보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나무 같은 경우로 나무는 4,700년 살아있는 나무도 현재 현존하고 있고요. 아하. 사람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오스트리아 자로아가라고 159살의 최고 기록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식물은 생명력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저희 어릴 때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이러면은 네네. 동네 형들이 이상한 나뭇잎 따가지고 막 네네. 문질러주고 그랬는데 네. 그게 효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간요법의 대표적으로 전통 지식을 바탕으로 민간요법들이 예. 실제로 효과도 있고요. 어. 거기 마취형 같은 경우는 항염 효과도 있고, 또 상처 치유 효과 있는 센텔라 아시아티카 병풀 같은 식물들도 있으니까 다 이제 맞는 말이죠.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종자 전쟁 얘기를 드렸긴 했는데 네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처음 들어봤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도대체 네네.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종자 전쟁을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특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이지 않게 종자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종자전쟁에 대한 이제 기원 스토리를 짧게 말씀드리면 1992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생물종 다양성 협약이라는 거를 처음에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예. 2000년도 들어와서 이제 일본의 나고야 프로토콜을 그래서 이제 생물종 다양성 협약이 발효되기 시작했어요. 아. 현재 이제 197개국에서 가입돼 있고요.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습니다. 외국의 유전 자원이나 혹은 생물종 다양이나 생태계나 여러 가지 것들을 특히 이제 종자 전쟁이라 하면 그 유전 자원을 우리나라로 갖고 들어올 때 일정 부분 그 국가의 허가를 받거나 도네이션을 하거나 따로 레귤레이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원산지 있는 이제 종자들은 외국에 보낼 때 우리가 우리 종자에 대한 그 권리도 이제 확보할 수 있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원산지나 뭐 다른 나라 여러 가지 이제 나고야 의정서에 가입된 국가들의 그 종자들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예. 그 나라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한약재나 되게 중요한 농산물이나 이제 여러 가지 한방 원재료 같은 게 못 가지고 오면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러한 종자 전쟁은 커다란 이슈가 될 것이면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 해당 국가에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돈을 주고 받을 것 같아요. 이게 네네. 부가가치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네. 아직까지 이제 전체 국가에서 그 나라마다 법이 다 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예. 돈을 얼마를 어떻게 줄지 그런 레귤레이션을 각국에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예. 서로 협의를 해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 이제 13만 종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걸 만들었고요. 만약에 이제 중국 국가의 생물 유전 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100만 위안의 이제 벌금도 물리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립생물자원관이나 많은 이제 생물종 다양성 협약에 관한 레귤레이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산하기관들도 존재합니다. 이 종자 전쟁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벽시다, 옥수수 씨다. 그러면 이게 다양한 씨앗이 있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되게 선호하는 그런 씨앗이 있는데 네네. 이런 씨앗이 대부분 뭐 몬산토 같은 네. 그런 굴지 기업들에서 만든 네네. 그런 씨앗인데 이거를 공짜로는 안 주고 네네. 돈을 주고 사야 된다. 네네. 맞습니까? 아, 네, 맞고요. 그러니까 콩 이야기를 예를 들면 이제 콩은 한반도가 주산지입니다. 전 세계 콩의 70% 이상이 한반도가 주산지인데 그래요? 네. 그 몬산토라는 회사가 예. 1950년대, 60년대에 한반도 야생 돌콩이나 콩들을 예. 몬산토에서 직접 가져가가지고 콩을 유전자 조작을 해서 아. 왜 콩을 유전자 조작을 했냐면 한반도 콩들이 콩도 많이 생산을 내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콩을 많이 재배하게 되는데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서 이제 콩 이파리를 갉아먹으면 콩이 많이 안 나니까 예. 그렇죠. 이게 크리스탈 톡신진을 유전자 조작을 해서 생산량을 증대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콩은 그 유전자 변이된 콩이고 잡종 이대가 불임이라서 예. 그 우리가 이제 콩 종자를 만약에 미국 거를 가져와서 몬산토 거를 심으면 처음에는 수확이 많이 열리는데 예. 이대 때는 불임이라서 콩 씨앗으로의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콩 유전자를 사올 때는 종자를 사올 때는 이제 비싼 돈을 주고 사오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회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콩들을 자원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2세대, 3세대 계속 또 우열한 유전 형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죠. 그러면 대표님이 이끌고 계신 바이오 FDNC도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저희는 이제 그 특히 우리나라 원산지 오리진을 가진 여러 가지 생물 종에서 식물 줄기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종자에서 식물 세포 배양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세포에서 어떤 특정한 산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예. 그러한 것들을 화장품 원료나 건강기능식품 원료나 의약품 원료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도 되나요? 네네, 그 종자에서 발화가 되면 발화된 어떤 성체 부분에서 식물세포 배양 기술을 활용해서 켈러스라는 미분화 세포 덩어리를 만들고 예. 지속 가능하게 생물 반응기 내부에서 계속 세포를 불려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많이 이제 성장을 시킬 수 있거든요. 아. 그런 세포들을 성장시켜서 추출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 툴을 이용해서 예. 주름 개선이나 미백이나 그리고 이제 자외선 흡수나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나온 화장품이 실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네네. 실제 이제 저희가 아모레퍼시픽의 아이오페 브랜드에 예. 세콰이어 켈러스 소재가 들어간 것도 있고요. 아. 그리고 수소나 줄기세포가 들어간 헤라 브랜드 다 아실까요? 헤라 아, 브랜드 들어가고 있고요. TV 광고하는 거. 네네네. 아하. 그러니까 다양한 화장품 쪽에 식물 줄기세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아니, 바이오F DNC가 대단한 회사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종자 전쟁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서요. 아까 네네. 몬산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종자 전쟁에 앞서가는 그런 기업들이 몬산토랑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종자 주권에 대해서 서로가 그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러시아도 되게 노력하고 있고요. 러시아도요. 네, 중국도 13만 종의 전통 지식에 관련된 생물 종들이 있는데 중국도 이제 법안 마련을 되게 많이 깊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희 나라도 이제 저희 같은 업체에서 우리나라 원산지를 가진 것들을 이제 확보해서 식물세포 배양하는 것들을 노력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화장품 크다란 기업인 스위스에 본사가 있는 지보단이라는 회사도 그렇고요. 지보단요? 네, 어.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이런 종자 전쟁에 앞서서 예. 생물 주권을 확보하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하. 보고서나 이런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종자 전쟁의 경제적 부가가치 어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딱히 이제 얼마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예. 이제 블루오션 같은 겁니다. 아. 시장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예. 이게 앞으로 종자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의 원산지들을 다른 나라에 수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종자에서 의약품을 개발하는 어떤 물질이 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도 되는 거예요. 예,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장미 세포 같은 경우에 그 장미 종자로부터 장미 세포를 만들고 장미 세포 비양 1kg의 가치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예. 정확히 이 종자에 대한 전체 가치가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 현재 화장품 전체 시장이 한 330조, 의료기기가 450조, 예. 의약품이 2,000조가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종자가 가질 기대 가치는 이게 화장품 소재나 건강기능식품 소재나 의약품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1,000조 이상은 될 거라. 1,000조요? 예,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예. 앞으로 10년 내에 1,000조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제가 조금 무식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종자 전쟁 하니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저희 위인전에 많이 나오는 문익전 선생님. 네네. 문익전 선생님도 어찌 보면은 종자를 몰래 가지고 온 거잖아요. 네네. 외국에 이렇게 규제가 있는 그런 종자를 몰래 가지고 와서 그냥 우리나라 땅에서 키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게 걸리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문익점 선생님 시대 때는 이제 그게 가능했었어요. 예. 모카 씨를 갖고 와서 이제 모카를 많이 재배해가지고 옷을 많이 입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옷을 입히는 재료로 이제 모카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194개국이 이미 생물종 다양성 협약에 가입돼 있어서 예.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들키거나 문제가 되면 법적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반드시 이제 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 해당국 혹은 종사자한테 허락을 받고 각국 레귤레이션에 따라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하자라고 구체적인 협안은 다 마련돼 있지 않고요. 예. 지금 이제 예를 들면 페루의 마카 같은 경우 페루도 이미 이제 터커권에 대해서 많이 마카가 예를 들면 페루의 산삼이라 불리지는 어떤 식물인데요.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와서 마카를 많이 재배했어요. 예. 그걸 건강기능식품 식품으로 먹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페루에서는 지금 특허청에서 이런 마카도 원산지 오리진이 페루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에서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 지금은 외국 종을 쉽게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키우고 있는 마카도 앞으로는 못 키울 수가 있는 건가요? 네네, 못 키울 수도 있고 예. 만약 키우게 될 경우에 페루의 허가를 돈 주고 사왔다 하더라도 다시 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와, 이게 심각해지겠군요. 네, 앞으로 이제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이 한국에 내미는 카드 중에 하나가 사드 이후에 예. 중국의 생물 종들이 되게 많이 확보돼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좀 문제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페루라든지 아프리카 원산지라든지 다양한 생물 종에 대해서 그런 이제 종자 전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자 전쟁이잖아요. 네네네. 전쟁이면 일단은 이겨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나라가 이길 네. 승산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자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 고유 종들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고요. 예. 특히 허준의 동의보감이라든지 많은 전통 본초 강목이라든지 전통 지식 기반한 종자들을 우리나라 주권을 내밀 수 있도록
기록물들을 찾아야 되고 아. 그런 것들을 국가 정부에서 빠른 속도로 이제 대응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 농산물 수입보다는 우리나라 농산물이나 종자들에서 더 많은 제품들이나 더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다못해 이제 쌀만 하더라도 쌀에 많은 종자들이 이제 일본 원산지도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아, 일본이 딴지 걸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조금씩 있을 수도 있죠. 네. 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네. 고시히끼리 뭐 이런 일본말 같은 네. 그런 쌀 제품들이 네. 일본 종자로 만든 거 아닌가요? 일본의 이제 그 쌀 농업 기술이 되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종자를 가지고 올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일본에서부터 수입을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로얄티를 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ABS라 그래가지고 Assess Benefit Sharing이라 그래서 외국의 유전 자원을 가지고 올 경우에 그 나라의 베네핏 쉐어링 이 이점을 공유해야 된다는 게 돈을 주거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 보전에 쓸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한다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예, 예.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이슈가 점점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천이나 여주 같은 경우에 쌀 좋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지역에서 나오는 쌀 종자는 네.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닌가요? 아니 우리 고유의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농자군에서 자체 개발한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런 것들은 우리 오리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하. 예, 이천 쌀은 우리나라 겁니다. 예. 아, 그렇게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동의보감 얘기를 살짝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종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옛날 문서까지 다 이제 기록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네, 이미 있는 문헌을 바탕으로 예. 어떤 식물 종이 우리가 이런 데 사용했었고 그래서 그 종은 우리 거다라는 거를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외국에서도 인정을 해줍니까? 국가의 주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국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또 중국에서는 중국 거라고 자꾸 우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서로가 우리가 먼저 했다고 우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본초 강목이라든지 예. 허준의 동의보감 같은 이제 한방 이제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전통 지식이나 혹은 대대로 내려오는 민간 요법에 따른 식물들을 사용 용처라든지 예. 예, 여러 가지 유전적 다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그 문헌을 찾아서 저희가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중국의 황제 내경인가? 네네. 그런 책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게 혹시 동의보감보다 더 오래되지 않았나요? 네, 훨씬 오래되었죠. 예. 네. 그걸로 막 우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더 오래했다고? 예, 중국은 이제 윈난성이라 그래서 그 윈난성에는 많은 생물 종이 있는데 예, 중국의 전통 지식이 중방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한방이라고 예. 부릅니다. 그렇죠. 한의학이라고 중국은 중의학이라 부르는데 예. 중의학 기본으로 배우는 게 이제 황제 내경에서부터 공부를 하는데 중국은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문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문서들이. 예. 그래서 그런 생물 종에 대해서 많은 레귤레이션을 작년에 이제 준비를 해서 법안 마련을 했고요. 아직 발의한 상태가 아니에요. 예. 지금 유예 기간을 두고 있고 그 레귤레이션 법적인 체계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중국은 아직 나고야 예정세 완전히 가입된 국가가 아니거든요. 미국하고 중국은 가입 안 됐는데 곧 가입할 예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자 전쟁에서 이기려면 대표님과 같은 생물학 공부하신 분뿐만 아니라 역사학 공부하신 분들까지 같이 가세를 해야 되겠네요. 예, 역사 공부한 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법을 만드는 로이어, 변호사도 되게 중요합니다. 법적인 것도 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환경부라든지 이제 농림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종 다양성 협약에 대해서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역사학자, 법률학자, 그리고 생물학자, 그리고 다른 나라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예. 앞으로 이런 종자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대표님 혹시 그럼 저희가 마트나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네. 뭐 고구마, 네. 감자, 네네. 옥수수 네. 이런 것들이 현재 토종 종자가 맞나요? 아니면 외산 종자가 맞나요? 실제 이제 토종 종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원산지는 강원도 찰옥수수가 이제 원산지가 되게 많아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옥수수가 수입되는 옥수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외래종도 꽤 많고요. 특히 이제 콩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아까 우리가 순두부,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순두부나 네. 뭐 청국장, 뭐 된장 많이 먹잖아요. 예. 우리나라 원산지가 한 절반, 외래 원산지가 우리나라 거가 외국으로 갔다가 변형되어서 다시 들어온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GMO 식품들. 역수입이 되는 거예요?
네네, 되게 안타깝지만 이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하. 제주도 원산지를 갖고 있는 구상나무가 우리나라 제주도 원산지거든요. 구산나무요? 구상나무. 아, 이게 구상.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알려져 예, 있는. 예, 그쵸. 이 마치 외국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의 잣나무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예. 실제는 제주도 오리진을 갖고 있는 아. 구상나무 오. 같은 게 우리나라 건데 그렇죠. 마치 종에 대한 주권을 뺏긴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도 꽤 있습니다. 맞아요. 아, 제가 고향이 제주도라 아, 예. 예전에 그 얘기를 누가 한번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고향에서요. 예. 아, 그리고 모 대표님이 오시기 전에 저희가 기사를 살짝 검색해봤더니 네네.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이오 FDNC에서 북극 다산기지에 연구원을 보냈다. 왜 보내신 거예요? 아, 이걸 이제 극지연구소 이유경 박사님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에서 출발이 되었는데요. 예. 이제 북극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든 다산기지가 있습니다. 이제 예. 다산기지에서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 북극에 있는 미생물, 음. 식물, 동물 여러 생물 종에 대해서 유전 자원을 탐구하고 조사하는 곳인데요. 예. 예, 북극은 쉽게 말해서 북극 자체는 국가 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분쟁 지역이 아니라 그냥 무주 공산이에요. 먼저 서로 가서 찜하면은 찜이 되는 곳이라서 예, 예. 영국 과학자, 미국 과학자, 러시아 과학자, 중국 과학자 수많은 각국에서 예. 유전 자원을 이제 탐구하러 오거든요. 어. 저희 역시도 이제 북극은 환경 자체가 되게 척박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0도까지 온도가 내려가고 있고요. 깨끗해가지고 자외선 피폭량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자외선 피폭량이 많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들이 살아남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자외선을 흡수하는 물질을 그 식물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 독특한 똑같은 생물 종이라 하더라도 자외선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식물이 살아남는 거니까 좀 독특한 물질들이 많아요. 그 물질 속에는 항암제 개발이 가능한 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의약품 원료가 될 만한 물질도 많아서 저희는 식물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북극의 식물 종들을 극지연구소하고 같이 이제 채집을 해서 가지고 와서 연구를 하려고 저희 수석 연구원들이 이제 같이 갔었습니다. 어우, 이거 듣기만 해도 대박인데요. 자외선을 흡수를 잘하는 그 식물들은 네, 화장품 쪽으로 네. 응용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이제 페놀리케 컴파운드가 많아서 예. 자외선 흡수 기능도 있지만 그 외에 안티에이지 기능도 있고 특히 어.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예, 식물들은. 근데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북극 식물을 재배하게 되면 훨씬 빨리 자랍니다. 한국은 좀 더 북극보다 척박한 환경이 아니라 더 따뜻하고 아. 그래가지고요. 그 그렇군요. 똑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환경에 예. 따라서 가지는 구성 유효물질도 진짜 다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연구할 가치가 꽤 높고요. 생물종 다양성 협약 문제도 조금 비껴날 수 있으니까 연구해볼 가치가 더 높습니다. 아하. 실제 북극의 노르웨이 영에 있는 지역들은 이제 그 노르웨이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 북극 자체는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 거기서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면 그게 한국 거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또 북극은 북극 관련 또는 협약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도네이션을 하고 그 종을 연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종을 먼저 저희가 도네이션하고 협약을 해서 예. 연구할 수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북극의 유전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 같은 거요. 예. 아, 그럼 그렇죠. 먼저 저 석유가 우리가 이제 찾게 되면은 먼저 대한민국에서 먼저 선점할 권리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발이 되어서 이익이 생길 경우는 일정 부분 그 협약에 따라서 도네이션을 하면 됩니다. 아하. 아, 그러면 지금까지 그 북극에 있는 다양한 식물들에서 나온 그런 성분으로 우리 인류가 좀 혜택을 본 사례가 있나요? 아직 그런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예. 있지 않고요. 그 북극의 스발바르 쪽 지역에 가더라도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예. 과학 기술이 최근에 급격하게 발달해서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예. 뭐 러시아, 미국, 중국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그 중에 일부 연구자들이 되는 거고요. 아직 사례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 사례가 많이 도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이것도 좀 궁금해요. 모 대표님도 북극 다녀오셨는지. 아, 저는 이제 아쉽지만 못 갔고요. 앞으로 예. 갈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언제 가실 겁니까? 저희도 좀 데려가 주시죠. 2, 3년 내에 가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 예. 실제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드론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실제 북극에 촬영할 때 다 드론을 띄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갈 때는 이제 드론을 띄워서 어떤 식물 종들도 있고 그 식물 종이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당연히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꼭 쌤께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 북극곰이 나타나면 어떡해요? 아 실제 이제 북극에는 북극곰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사전에 이제 부산에 가가지고 그 총기 면허에 관련 네. 특히 이제 위험에 따른 그런 교육을 받고 가고요. 아. 북극에서는 탐험을 할 때 총기 소지자랑 같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아, 그래요? 실제- 혼자는 못 나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실제 북극곰들이 굶주린 북극곰이 많아가지고 예. 이제 그런 위협도 따르고 있습니다. 아하. 아 그럼 그 총이 살상용 총이에요? 아니면 마취용 총이에요? 아 그거는 이제 신변 보호용 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예. 대부분 다 마취총이거나 마취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아하. 근데 그 총기 소지자 허가를 받은 소지자분하고 시간을 맞춰가지고요. 특정 시간만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북극곰을 이제 아무렇게나 살상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주 위험한 순간에만 이제 예, 예. 방어용으로 이제 할 수 있고요. 아하. 빨간색 코카콜라를 들고 가도 효과가 네. 있을 거예요. 아, 네네네. 네, 북극곰이 코카콜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네. 네. 그렇죠. 예. 아, 예, 제가 빵 터져야 되는데. 빵 터졌어요. 아니 그리고 드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북극 가기 전에 드론 자격증도 따셔야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드론을 전문적으로 하는 한국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 예. 저기 중국의 현전에 가면 DJI라고 이제 드론 예. 되게 유명한 기업도 있지만 그렇죠.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도 드론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아하. 드론의 다양한 이제 환경에 관련된 센서를 부착해서 예, 예. 이제 북극의 뭐 예를 들면 자외선 피폭량이라든지 예. 그런 드론을 띄워서 이제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북극 환경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많은 젊은 과학자들이 스타트업 컴퍼니들을 보면 예. 그 북극 극지 연구소와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아하.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 북극 연구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대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예, 지금 그러면 가 계신 연구원은 얼마나 되신 겁니까? 이제 교대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나요? 저희 회사는 이제 주로 이제 사기업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는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지역이 이제 한계가 있고 그 극지 연구소 분들은 이제 교대로 거기 계시는 박사님들이나 연구하는 분들이 뭐 3개월 체류, 2개월 체류 혹은 6개월 체류 그 센터장님과 같이 이제 가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들은 이제 짧게 갔다가 2주 정도 있다가 왔었고요. 아. 극지 연구소 계시는 박사님들은 거기 계속 퍼머넌트하게 계시는 분도 있고 한 3개월이나 6개월 주기로 교대를 하고 있어요. 3개월에 6개월 주기로 네. 하는데 보내신 연구원은 2주 예, 예, 계셨던 네네, 거고요. 네네. 그러면 또 보낼 계획이 있으신 거겠네요? 아, 네네. 계속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요. 계속 예. 그런 유전 자원 연구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북극 얘기하니까 남극이 좀 서운해할 것 같아요. 네. 남극에도 저희 기지가 있잖아요. 예, 예, 예. 남극에는 안 보내시나요? 예. 남극에 세종 기지가 있긴 한데요. 예. 남극에는 식물이 거의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물론 이제 미생물들은 많이 있고 예. 그런데요. 예. 식물은 북극이 훨씬 많아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리 지식으로 예, 예. 남극은 대륙이고 예. 북극은 얼음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대륙에 식물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예. 예, 환경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환경이 이제 남극은 안타르시카라는 커다란 이제 대륙도 있긴 한데 예. 그 미생물이나 어떤 유전 자원은 되게 많이 있는데 이 식물은 북극에 이제 백야 현상도 있고 한데요. 예. 식물은 약간 북극에 더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 남극이 더 추우니까 예, 살기가 힘든 거군요. 예, 남극은 정말 마이너스 뭐 70도, 80도 막 예. 내려가요. 아, 그렇죠. 실제 이제 이렇게 식물들이 살아가고 있긴 한데 그런 환경에서도 식물이 얼지 않고 하는 이유에는 결빙 방지 단백질이라는 독특한 안티프리즈 프로테인들이 이제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겨울철에 마이너스 한 15도, 18도 내려가더라도 얼지 않는 이유가 결빙 방지 단백질이 나무 안에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아. 이제 북극이나 남극에도 보면 이제 미생물들이 효모 같은 게 살고 있는데 이제 그 효모도 마이너스 40도에 견디는 이유가 이런 결빙 방지 단백질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북극이나 남극에서 많은 이제 그 극지 연구소 박사님들이 연구해서 단백질 구조도 풀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나라도 상당히 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 못지않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봤던 글이 생각이 나네요. 그 북극 근처에 이제 그린랜드가 있잖아요. 네네. 원래 거기가 매우 척박한데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희망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린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아, 네. 전혀 그린하지 않은데. 아, 네네. 근데 이제 북극이 뜨면서 그린랜드도 그런 네. 어떤 연구 기지로서 네네. 활용 가치가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아직까지 바다 얼음 덩어리 밑에 바다에 대해서 우주로는 많이 나가고 있지만 예. 뭐 구글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투자한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근데 이제 바다 깊이는 들어가는 게 한계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 특히 이제 추운 바다 밑에는 물론 얼음이 얼어 있지는 않지만 수온이 이제 저온이고 예. 바다 깊이로 내려갈수록 압력이 되게 네. 높게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북극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전 자원이라든지 광물이라든지 많은 게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연구하고 있고 그린란드 밑에도 많이 연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북극 다녀오신 연구원이 오셔가지고 대표님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가장 먼저 하던 말이 무슨 얘기셨습니까? 또 가고 네. 싶다 뭐 이런 얘기 하시나요? 인생에서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가고 싶어 하는데요. 예. 거기는 이제 백야 현상이 있어가지고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아. 이렇게 밤인지 낮인지 잠이 오는데 다 낮 같으니까 잠을 잘 못 자고 그래서 좀 자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고 그 실제 막상 북극에 가면 되게 무료하다고 합니다. 무료하다고요? 네, 별 재미가 없다고요. 아.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북극 가면 되게 멋있을 것 같고 예. 극한 환경에 나도 한번 가보니까 뭐 이제 잠시는 갔다 올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그리고 뭐 몇 아. 달씩 있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아, 가시기 전에 저희 경불진을 다운받아서 가셨으면 아, 네네. 전혀 무료하지 않으셨을 아, 텐데. 그러게 말해요. 다음에는 그것도 궁금한데요. 이글루가 정말 따뜻한지. 예. 그 요즘은 이글루가 많이 보이지 않고요. 예. 옛날에 이제 이글루는 마치 이제 박물관처럼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얼음 위에서도 따뜻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최근엔 인터넷도 예전에 안 들어가다가 인터넷도 다 되기 때문에 오. 예, 예. 이 방송을 재밌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예. 그렇죠. 아니 제가 애들이랑 과천과학관을 가끔 가는데 네네. 거기에서 북극에 있는 연구원들이랑 이렇게 통화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코너가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우리 애가 한번 해봤는데 네. 거기 연구원이 나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 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네네네. 우리 애가 진짜 저분이 북극에 있는 사람이 맞느냐 이런 아, 얘기를 네네. 물어봤었거든요. 아, 네네. 진짜 인터넷이 국제 통화가 되더라고요. 네. 화상 통화. 화상 통화도 되고요. 예. 진짜 북극일까요? 왠지 세종 아니야 저기? 충남 세종인 것 같은데. 애들을 속이진 않겠죠. 그것도 과천과학관에서.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까도 트럼프 무역 전쟁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온난화는 없다. 네. 근데 실제로 북극에 갔다 오신 분들은 진짜 온난화의 실상을 제대로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저도 이제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북극에 이제 빙하들이 상당히 많이 녹았고요. 예. 실제 이제 과학적인 이제 사실들에 대해 보면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 우주 자체가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실제 이제 빠른 속도로 서해수동으로 지구가 이제 자전하고 있잖아요. 자전하는 속도도 거의 초당 430m로 서해수동으로 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태양을 향해서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도 초당 30km가 넘어가요. 이 미사일이 대기권을 탈출하는 속도가 초당 11.2km만 넘어가면 이제 탈출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것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고요. 예. 태양부터 이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천왕성,冥왕성, 해왕성까지 태양계가 우리 은하를 향하는 속도가 초당 100km가 넘어갑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엄청나게 다이내믹한 환경을 살고 있는 건데 예. 우리가 이제 잘 못 느끼는 이유는 처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느낀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전축이 중심이 되어 있는 남극이나 북극 이런 23.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서해수동으로 돌고 또 공전도 하고 있고 태양 중심으로 또 태양계 전체가 우리 은하를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온난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물론 이제 많은 각국들에서 온난화 현상을 주범을 CO2하고 수증기 그다음에 이제 자연 훼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거고요. 그와 별도로 이 전체가 자꾸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극의 온난화 현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이제 제재한다 하더라도. 예, 예. 근데 거기 환경은 계속 변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도 준비를 잘 하는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가 거짓말하는 거네요. 예, 그거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인류가 이제 보존해야 하고 도전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그 환경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물 종들이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걸 지키고 보존하고 그거를 좋은 방향으로 활용해서 예. 더불어 공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오 FDNC 아까 사명 안에 음식도 있고 네네. 약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한약재 이런 거를 쓸 때 네. 이게 식물이잖아요.
네. 그러면 바이오 FDNC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기자다. 그럼 네. 이 구기자를 좀 더 효능이 좋게 변형을 해서 네. 뭐 국민 건강을 증진을 시키고 예. 이런 역할도 가능한 건가요? 예, 실제로 이제 그런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구기자가 일반 땅에서 재배가 되어서 그게 좋은 한약재로 알려진데 구기자 홍화 같은 게 심장에도 좋고 막 그러거든요. 예. 예. 저희는 이제 아까 식물세포 배양 기술로 구기자 줄기세포 같은 거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줄기세포에서 배양 조건을 조절해서 구기자에 더 좋은 성분을 많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기술 인증, NET 인증 같은 것도 받았고요. New Excellent Technology라는 이제 NET 인증도 받았고 또 그 NET 인증 받은 기술을 미국에 특허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구기자라든지 많은 생물 종에서 그 세포 내에 특정하게 더 효과 있는 성분들을 많아지게 해서 국민의 건강과 혹은 이제 의약품까지 개발이 가능한 그런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인삼도 가능하겠네요? 예, 저희 실제 인삼줄기세포라는 것도 회사에 있고요. 오. 그래서 이 인삼줄기세포의 대량 배양은 우리나라 충북대학교에 계시는 백기엽 교수님이 대량 정식 기술이 1인자인데요. 예. 예. 백기엽 교수님 도움을 받아서 인삼줄기세포로부터 유용물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게 인삼이 산삼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니 그거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이제 산삼이라는 것은 와일드 진생, 마운틴 진생이라서 산에서 자연적으로 삼이 나는 게 네. 이제 학명은 파나스 진생이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인류가 더 이제 재배를 하게 된 게 이제 인삼이 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삼 씨앗을 받아서 산에 뿌려놨다가 몇 년 있다가 거둬들인 게 산양삼입니다. 근데 저희가 가진 기술은 그거는 이제 산삼이나 오래된 100년 된 산삼이나 거기서 산삼 줄기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생물 반응기에서 배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내 배양입니다. 이제 일반 토지에서 배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는 생물 반응기에서 기내 배양을 통해 가지고 더 유용 물질을 많이 또 가져가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원칙은 이제 신토불이라 그래서 땅에 나는 게 제일 좋죠. 산삼 같은 게. 그런데 이제 그 유용 성분들을 생물 배양기 과학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게 이제 바이오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는 기술들입니다. 더 유용한 물질을 많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뭐 네. 제약 회사들에서 네네. 바이오 FDNC로부터 원료를 이렇게 네. 사오는 그런 일도 하시겠어요? 예, 그런 유사한 일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엔 종근당 건강하고 같이 MOU 맺은 기술이 뭐냐면 식물 줄기 세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예, 뭐 그런 게 이제 MOU가 되어 있고요. 아. 외국에서도 이제 그런 기술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프랑스 쪽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어서 이런 기술에 대한 협약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땅에서 재배하게 되면 기후 조건에 따라서 구유 성분이 바뀔 수가 있는데 이는 생물 반응기에서 배양을 하게 되면은 전혀 오염 문제도 없고 또 식물 세포는 동물 세포하고 달리 바이러스 오염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동물성 바이러스는 동물 세포에만 감염되는 거고요. 예. 식물성 바이러스는 식물 세포에 감염되는데 식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먹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오. 기본적으로. 아. 그래서 이는 기내 배양을 통해서 더 부가가치가 높고 약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노바테스, 암젠 이런 굴지 제약회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특히 이제 천연물 신약 개발의 한계가 뭐냐면 이제 땅에서 노지에서 대량 재배될 때 똑같은 유효 성분 우리는 지표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지표 물질이나 유효 성분들이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비가 많이 온다거나 햇볕이 너무 많이 쬐거나 가뭄이 생기면 근데 이제 생물 반응기에서 식물 세포 배양을 통한 특정 물질을 규격화 스탠다드화하는 게 되게 쉽습니다. 아. 그 기준 및 시험 방법 확립과 지표 물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약 개발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제약에서 노크가 많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이제 사례는 이스라엘 기업이 한 4, 5년 전에 고지혈증 치료제를 당근 줄기 세포로부터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당건이요? 캐럿. 예. 아, 당근. 죄송합니다. 당근. 아, 네, 경상도 촌놈이어서 아이고. 사투리가 심해. 저 모르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잠깐. 당근이 뭘까 그랬어요. 예. 토끼가 내려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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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요. 제가 얼마 전 아까 얘기했던 과천과학관에서 본 게 생각나는데요. 네네. 거기서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네네. 농사를 빌딩 같은 데서 짓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도 연구를 하시는 거죠. 네, 최근에는 이제 먹거리에 대한 안전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 예. 좀 잘 살면 예. 내가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게 아니라 도시농업이라 그래서 직접 제 땅에서 재배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식물 공장이라 그래서 그렇죠. LED를 활용해서 마트 같은 데 가면 뭐 씨앗을 발화시켜 가지고 상추라든지 뭐 인삼이라든지 직접 LED 광원으로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포토 바이오 리액터라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제 빛을 쪼여 가지고 그런 식물종을 먹기도 하고요. 예. 저희도 그런 연구를 일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아까 식물 세포를 만들어서 생물 반응기에서
또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아하. 앞으로 시대는 점점 좀 과학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IT 기술이 접목되고 그리고 실제 이제 강을 얼마 줬는지 스마트폰에 정보 전송이 되고 또 CCTV나 이런 걸 달아가지고 내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알 수도 있게 되고요. 점점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 농업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이제 스마트팜 개념을 더 뛰어넘어가지고 스마트 바이오리액터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하. 아니 지금까지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다양하고 재미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직원 숫자나 회사 성과 이런 것도 좀 궁금해졌어요. 그것 좀 네네. 얘기해 주실 수가 있으시죠? 저희가 직원은 한 50명 정도 있고요. 예. 저희가 재작년에 기술 평가를 A 등급과 BBB 등급을 받아서 이제 식물세포 배양 기술에 대한 과학 기술에 대한 입증이 이미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NET라는 신기술 인증도도 받아져 있고요. 불과 한 4달 전에 동국대 김종필 교수님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라는 유명한 과학 잡지에도 이제 등재가 된 적이 있고요. 아 네이처 그 유명한 네, 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재작년에도 그 연세대학교 교수님과 같이 예.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나간 적도 있습니다. 아하. 저희는 이제 대부분 연구개발 회사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이 세계 제일 국가라는 거를 이제 일조하고 싶어서 계속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거대 제약사로부터 네, 투자 문의라든지 네네. 아니면 M&A 요청 네. 이런 게 쇄도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문의는 있고요. 네. 예. 아직 이제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2개의 그룹이 있는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고요. 저희가 한 4년 전에 이제 중국의 모 회사로부터 240만 불 투자 유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스트라티직 인베스트먼트를 받았고요. 예. 그때 240만 불을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 유치한 경험이 있고 예.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식물세포 배양 기술로 지속 가능한 이제 바이오 의약품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굴지의 이제 제약사로부터 그런 문의가 있습니다. 이게 초반에 질문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바이오 FDNC를 설립하게 된 뭐 계기나 이유가 있으시면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스템셀 줄기세포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줄기세포는 동물류의 줄기세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하는 업체들도 되게 많이 있지만 예. 그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손가락 자르면 사람이 되지 않지만 식물은 가지를 잘라도 완전한 개체가 되기 때문에 식물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아 원래부터 예, 학교 예. 다닐 때부터요. 예. 그리고 식물의 역사가 훨씬 더 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 인류의 역사를 보면 150억 년 전에 이제 과학에서는 빅뱅의 폭발설로 이제 우주가 만들어지고 100억 년이 흘러서 50억 년 전에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다시 5억 년이 흘러서 지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성캄브리아기, 캄브리아기, 오르두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스탄기, 페름기, 고생대를 지나서 트리아스기, 주라기, 백악기, 중생대를 지나서 신생대 3기, 4기를 지나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예. 사람의 역사는 50만 년밖에 안 되지만 식물의 역사는 수십억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식물 자체에서 앞으로는 유용 물질도 만들 수 있고 결국 의약품도 개발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식물 세포에서 연구를 한다. 예. 그리고 식물 세포에서 그레이트 챌린지 위대한 도전을 하겠다. 예. 식물 세포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후보 물질도 만들어서 인류의 보탬이 되고자 한다.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을 보존하는 기술이 식물 세포 배양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밀림을 이제 훼손하지 않고도 그 아마존 밀림에 있는 나무들을 식물 세포 배양 기술로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종 위기 식물이나 희귀한 식물들을 식물 세포 배양 기술로 복원 자체도 돼요. 그런데 이바지하고자 창업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예. 초창기에 이제 매출이 필요해서 식물 세포로부터 화장품 소재로 개발했었고요. 예. 지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후보 물질도 확보해서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고1 때 네, 그 지구과학 시험 보기 전날 네. 이제 성캄브리기아부터 페름기까지 외우는데 아, 네네. 시험 보고 나서 바로 까먹었거든요. 아, 네. 그걸 어떻게 지금까지 외우고 계세요? 저는 이제 저도 과학자고요, 사이언티스트고 네, 관심이 많고 이제 지구나 대기 오염이나 이런 환경 보존, 인류가 가져가야 될 공존해야 될 것들에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외우고 있네요. 예. 아하. 그 오르도스인가 오르비스인가 그거 잘 제가 철자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오르도비스기. 예, 틀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네, 네. 대단하시네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예전에 생태원장 지내셨던 최재천 교수님 책을 읽었었는데 아, 네네. 거기 보니까 식물학자와 동물학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네. 진짜 그런가? 예. 식물학자가 동물학자에 대해서 서로가 예. 외면하는 뭐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시던데. 네, 사람이 동물이기 때문에 예. 인류가 가지고 있는 4대 난제가
식량, 네. 에너지, 그다음 환경, 그다음에 이제 질병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람이 동물이다 보니까 사람이 암이라든지 뭐 에이드즈, 바이러스 질병이나 이런 쪽에 연구비가 되게 많이 쏟아졌어요. 예. 예, 질병을 연구해야 되니까. 예. 그 대부분 다 동물학자들이 연구비를 따기가 더 쉬웠던 거죠. 그렇군요. 예, 식물은 반면에 사람의 질병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최근에 더 많은 보고들이 있어서 예. 최근에 식물학자들이 좀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아하. 예전에는 이제 많이 각광을 받지 못했죠. 아하. 이게 특히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미국의 이제 나사라든지 예. 많은 이제 NIH라든지 이런 데서 자 국립 암이나 암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거나 질병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동물학자들이 연구비를 많이 가져갔죠. 그래서 이제 식물학자들이 항상 부러워했었고 예. 동물학을 더 선호해서 이제 동물 관계된 연구를 더 많이 하는 케이스도 실제 많았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하도가 된 이후에는 이런 식물세포 배양 기술이나 식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예. 식물학자도 다시 각광받는 시대가 왔죠. 그렇군요. 오 대표님이 성경 지명이 있으셨던 거네요. 네, 뭐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노바티스 같은 네네. 글로벌 제약회사에서도 이런 식물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요즘은 이 서양인들도 네. 한의원, 뭐 중의원 이런 데 가서 침을 맞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기에 대한 그런 개념을 네. 서서히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는 알약 이런 거는 네. 어차피 석유화학 제품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서양인들도 그렇고 서양의 제약사들도 그렇고 식물이나 자연 성분에서 나오는 게 훨씬 더 효능도 좋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와는 달랐던 네. 그런 효과들이 쏙쏙 드러나고 있다. 네. 그래서 노바티스도 그렇고 굴지의 네네. 글로벌 제약 회사들도 서서히 동양의학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이 침과학, 아큐펑처라는 침이라는 게 뭐 중국에서 많이 왔다고는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침을 잘 놓는 사람들 정말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침 놓는 자리가 이제 한의학에서는 경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이제 사이언티픽한 측면에서 보면 뉴로머스큘라 정션이라고 신경 근접합 부위에 많이 놓기 때문에 예. 그 침을 놓는 자리들이 침을 이제 놓게 되면 그 뉴로머스큘라 정션이 일단 파괴가 되면 리모델링 되면서 이제 신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치유하는 데 쪽으로 셀프 운드 힐링이 되거든요. 승추를 자가 치유를 하게 되는데 그게 효과 있다는 입증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어요. 예. 하버드 대학교, MIT 수많은 또 이제 코넬대 병원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보고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한의학자들이 하버드 대학교 이런 데 가게 되면 시간을 더 많이 할애줍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가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제약사들이 이런 데서 이제 동양의학에 잘 몰랐지만 아큐펑처 이렇게 이 침을 놓을 때 한의학에 나오는 식물들을 실제로 이제 묻혀서 놓는 경우도 있고요. 예. 실제 뱀독을 가지고 또 중국에서는 또 하고 그럽니다. 뱀 독침을 놓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침 자체를 놓는 경우도 있고 뱀독이나 혹은 식물의 어떤 특정 파이토케미칼을 묻혀가지고 놓는 예.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규명이 잘 안 되다가 최근에는 그런 연구가 실제로 많이 되고 있고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쏟아부은 데가 이제 브레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었거든요. 예. 특히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 브레인 프로젝트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이제 지출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간신 비폐신이라고 이제 중요하다고 했고 미국은 신간 비폐신, 심장을 더 중요시 여겼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을 보면 귀신이 이제 간을 꺼내 먹고 이제 아메리카 데려가면 적장에 추장에 심장을 꺼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올간 기관이 이제 브레인이라고 이제 최근에 다 이제 이미 밝혀져 있고 예. 브레인이 제일 중요한 거죠. 뇌라는 게. 예. 근데 실제 뇌를 많이 움직이는 것들이 아까 말했던 침을 놓을 때 뉴로머스큘러 정션이 브레인하고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제약회사들도 그런 것들을 치매 치료제라든지 이런 연구도 일부 되고 있고요. 예. 많은 것들에서 이제 그런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의학이 서양의학만큼 이제 뒤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더 발전한 부분도 우리가 잘 몰랐지만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규명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의학을 새롭게 보고 있고 다시 허준 같은 아주 유명한 걸출한 한의학자가 다시 등장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과학적인 툴로 사이언티픽한 툴로
증명을 해서 사이언스지나 네이처지에 보고를 해서 예. 과학계가 일반화된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한국이 세 나라가 공조해서 이런 이제 천년물이 많이 발달된 나라들하고 서로 협조해서 연구를 하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존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여기에 있겠네요. 네, 이제 그런 서로가 이제 긴밀하게 협력하고 예. 서로 나아간다면 아마 서양을 능가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이제 청소년분들 네네. 그 중에 나는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싶다 네네. 이런 뜻이 있는 분들은 한의학 쪽으로 가셔가지고 더 연구를 하시는 게 나을 법도 한데요. 이 양의학 분들이 싫어하실래나?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예. 만약 한의학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한의학과도 상당히 이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한의학의 한계점도 이제 서양 과학의 어떤 그런 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서로 이제 한의학을 공부하고 바이오를 공부하고 좀 더 이제 이걸 과학적인 그런 유명한 저널지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 이제 미래가 촉망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클라우스 슈밥이 2016년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앞으로 이 사이버 세계하고 물리적 세계가 인티그레이션 되는 그 가운데 바이오와 더불어 가지고 이 시대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을 것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운송 시스템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강현실 그다음에 이 정강현실 외에도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의학 부분도 앞으로 또 다른 시각으로 IT 부분과 바이오 쪽에 과학적 툴들이 붙는다면 좀 더 체계화되어서 곽강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제 의사가 되려는 고등학생들은 한방, 양방, 바이오, IT 다 알아야 된다. 네, 그죠? 점점 시대가 가속화되고 융합 시대로 접어들고 예.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만 전공해서는 시야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다 제 큰 과학자나 큰 인물이 되려면 예. 하나를 깊이 파면서 다른 분야도 아하. 접목할 수 있는 걸 파서 새로운 걸 창조해야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많이 나오면 네. 지금처럼 뭐 네. 동물학자, 식물학자, 양방의사, 한방의사가 서로 싸우고 이런 일도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제가 이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예,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예. 한국의 한의학이라는 게 중국 중의학보다 수준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저희 방송 듣고 모 대표님이랑 진짜 뜻을 같이 하고 싶다. 네. 바이오 FDNC에 지원하고 싶다. 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언제든지 저희는 환영하고요. 예. 창의적 인간을 원합니다. 인간상을 원합니다. 예. 아. 예, 창의적인 인재상이라 함은 기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남이 생각하지 못한 상상력과 예. 판단력이 결국 창의력 인재상이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창의적이든 창의적이지 않든 뭔가 도전하고 싶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고 그리고 이런 분야에 종사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바이오텐시 송도에 있습니다. 예. 예, 송도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기꺼이 환영하고요. 어허. 그리고 이제 입사를 위해서 어떤 갖춰야 할 기본 어떤 그런 툴이 있다면 그런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하. 아니 진짜 많이 지원할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기존에 계신 분 중에 네. 이분은 정말 이래서 창의적이라고 생각한다. 네네. 그런 케이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입사하게 되면 그 이직률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주로 신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입을 받았던 이유는 저희만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랬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류승환 박사라고 이제 일본 도쿄 농공대에서 이제 학부 석사 박사 10년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예. 예. 이메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류승환 박사 같은 경우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년 좀 지났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어리버리했다가요. 짧은 기간에 이제 기술 평가서도 써보고 과제 도전도 해보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빠른 속도로 지식을 난리지를 섭득하고 이제는 예. 발표까지 하는 수준에 도달했는데 이 친구가 되게 이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본인 스스로가 이제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본인만의 상상력으로 더 이제 과제나 이런 과제 관리 그리고 도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친구는 1년 반 만에 제가 많이 변화시킨 대표적인 인물인데 처음 입사할 때랑 지금이랑 이 수준이 하늘과 땅 정도로 정말 많이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했거든요. 예.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청소년도 이 방송을 많이 듣고 있을 텐데 지금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백지장을 꺼내서 좀 적어가지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목표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철한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냉철한 두뇌보다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종이에 적는 목표나 이런 것들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을 찾아서 이성으로 머리로 판단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발은 바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은 끊임없이 메모하고 발은 바쁘게 뛰어다녀서 선배도 찾고 예, 예. 직장도 미리 가보고 이런저런 사람 만나봐서 내가 할 목표에 어떤 것들을 환경에 조성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장 취업을 걱정하기보다는 좀 먼 미래를 바라보고 너무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느린 사람들이 마지막에 보면 느리게 가더라도 한 길만 가면 끝내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끈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열정이 많고 똑똑하기 때문에 끈기만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성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취업이 됐던 창업이 되었던 그리고 우리나라를 더 국위선양하는 어떤 기여도가 됐던 자기 하고 싶은 꿈을 향해 쫓아가는 그런 젊은 인재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승환 박사님 되게 바쁘시겠어요. 영화도 찍어야 되고 네. 작년에 군함도가 좀 생각보다는 흥행이 네. 안 됐는데 네네. 지금까지 모상현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일단 제가 자연사과학관에 가가지고 네. 큐레이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 들었던 거, 그 얘기가 우리 방송에 다 나오는 거 같아요. 자연사 박물관을 한번 관람하고 왔다는 그런 기분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처음에 제기했던 종자 전쟁, 우리가 두려움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기업이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저는 대표님이 마지막에 강조하셨잖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 네. 근데 성공을 하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네요. 저는 성공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예. 제가 제 해석하면 제가 원하는 삶의 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식물세포를 연구하고 식물세포 효능 평가를 하고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래서 지금 가도 되게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여러분 또한 이제 그런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을 찾으면 그게 제 즐거움이고 삶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예. 구글처럼 이렇게 미끄럼틀 나무로 이렇게 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없지만 앞으로는 미끄럼틀보다 더 좋은 마음의 이 미끄럼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도요, 모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심장이 많이 두근거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근거림이 요번 한 번이 아니라 다음에 또 한 번 느끼고 싶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에도 또 바쁘시겠지만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이 두근거림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언제든지 좋습니다. 심장이 1분에 72분 뛰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으면 72분 뛰지만 달리기를 하거나 지금처럼 꿈꾸는 일에 대해서 즐겁게 이야기할 때는 심장이 140분까지 두근거림이 거의 2배까지 올라갑니다. 오, 그래요? 네, 하루에 한 11만 번 정도 심장이 두근거리거든요. 예. 심장이 11만 번이 아니라 13만 번, 14만 번 두근거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몰입하고 열정을 담아서 쏟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다음에도 언제나 두근거리는 심장을 가지고 입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러면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두근거림 저희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두 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 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기 마취형 같은 경우는 항염 효과도 있고 또 상처 치유 효과 있는 센텔라 아시아티카 병풀 같은 식물들도 있으니까 다 이제 맞는 말이죠.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종자 전쟁 얘기를 드렸긴 했는데 네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처음 들어봤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도대체 네네.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종자 전쟁을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특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이지 않게 종자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종자전쟁에 대한 이제 기원 스토리를 짧게 말씀드리면 1992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생물종 다양성 협약이라는 거를 처음에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2000년도 들어와서 이제 일본의 나고야 프로토콜을 그래서 이제 생물종 다양성 협약이 발효되기 시작했어요. 현재 이제 197개국에서 가입돼 있고요.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습니다. 외국의 유전 자원이나 혹은 생물종 다양이나 생태계나 여러 가지 것들을 특히 이제 종자 전쟁을 하면 그 유전 자원을 우리나라로 갖고 들어올 때
일정 부분 그 국가의 허가를 받거나 도네이션을 하거나 따로 레귤레이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원산지 있는 이제 종자들은 외국에 보낼 때 우리가 우리 종자에 대한 그 권리도 이제 확보할 수 있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원산지나 뭐 다른 나라 여러 가지 이제 나고야 의정서에 가입된 국가들의 그 종자들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예, 그 나라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한약재나 되게 중요한 농산물이나 이제 여러 가지 한방 원재료 같은 게 못 가지고 오면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러한 종자 전쟁은 커다란 이슈가 될 것이면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 해당 국가에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돈을 주고 받을 것 같아요. 이게 네네. 부가가치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네. 아직까지 이제 전체 국가에서 그 나라마다 법이 다 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예, 돈을 얼마를 어떻게 줄지 그런 레귤레이션을 각국에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예, 서로 협의를 해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 이제 13만 종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걸 만들었고요. 만약에 이제 중국 국가의 생물 유전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100만 유안의 이제 벌금도 물리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립생물자원관이나 많은 이제 생물종 다양성 협약에 관한 레귤레이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산하기관들도 존재합니다. 이 종자 전쟁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벽시다, 옥수수 씨다. 그러면 이게 다양한 씨앗이 있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되게 선호하는 그런 씨앗이 있는데 네네. 이런 씨앗이 대부분 뭐 몬산토 같은 네. 그런 굴지 기업들에서 만든 네네. 그런 씨앗인데 이거를 공짜로는 안 주고 네. 돈을 주고 사야 된다. 네네. 맞습니까? 아, 네, 맞고요. 그러니까 콩 이야기를 예를 들면 이제 콩은 한반도가 주산지입니다. 전 세계 콩의 70% 이상이 한반도가 주산지인데 그래요? 네. 그 몬산토라는 회사가 예. 1950년대, 60년대에 한반도 야생 돌콩이나 콩들을 예, 몬산토에서 직접 가져가가지고 콩을 유전자 조작을 해서 아, 왜 콩을 유전자 조작을 했냐면 한반도 콩들이 콩도 많이 생산을 내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콩을 많이 재배하게 되는데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서 이제 콩 이파리를 갉아먹으면 콩이 많이 안 나니까 예. 그렇죠. 이게 크리스탈 톡신진을 유전자 조작을 해서 생산량을 증대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콩은 그 유전자 변이된 콩이고 잡종 이대가 불임이라서 예. 그 우리가 이제 콩 종자를 만약에 미국 거를 가져와서 몬산토 거를 심으면 처음에는 수확이 많이 열리는데 예. 이대 때는 불임이라서 콩 씨앗으로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콩 유전자를 사올 때는 종자를 사올 때는 이제 비싼 돈을 주고 사오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회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콩들을 자원 확보를 해서 예. 지속적으로 이제 2세대, 3세대 계속 또 우열한 유전 형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죠. 그러면 대표님이 이끌고 계신 바이오 FDNC도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저희는 이제 그 특히 우리나라 원산지 오리진을 가진 여러 가지 생물 종에서 식물 줄기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종자에서 식물 세포 배양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세포에서 어떤 특정한 산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예.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일으킨 무역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세계 각국이 대책 마련하느라 매우 분주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역 전쟁 못지않게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아문이 들어지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문이요? 그렇죠. 바로 소리 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종자 전쟁. 얘기 들어보셨어요? 종자. 세계 각국 정부는 물론이고 대기업들까지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요, 종자 전쟁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저희가 섭외력이 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바이오 FDNC의 모상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경제브리핑 애청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지속적인 도전으로 살아가는 바이오프덴시 대표 모상현입니다. 일단 회사 이름이 좀 독특해요. 회사 이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바이오 FDNC란 바이오 푸드, 바이오 드럭, 바이오 코스메틱 이니셜로 그러니까 식품, 화장품 그리고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모인 연구벤처 개발 기업입니다. 아, 벤처요? 네, 네네. 그러면 저희랑 비슷하시네요. 네, 어드벤처까지는 아니고요. 약을 목표로 하는데 예.
아무튼 저희는 식물줄기 세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종자 조건에 대해서 그걸 넘어서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물 줄기 세포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전에 대표님이 네. 이전에 어떤 경력이 있는지가 참 궁금해요. 예, 저는 뭐 특별한 경력이라고 말할 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예.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유전공학과를 이제 입학한 이후에 강주과학연 생명과학과에서 주로 이제 바이오 쪽 연구를 했습니다. 예. 아, 예, 그리고 이제 나노과학기술대학원에서 이제 박사를 전공하고 식물 세포가 미래의 가치가 가장 크다란 세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분야에 이제 줄기 세포나 유전자 치료나 여러 가지 연구하는 분야도 있지만 식물 세포로부터 약이나 건강 기능식품 개발을 꿈꾸고자 이제 식물 세포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줄기 세포 그러면은 네네. 이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황우석 교수 네네, 그분이 일단 떠오르는데 네네. 그분 같은 경우는 동물 쪽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식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다른 거고 그분과 모 대표님이 하신 일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줄기 세포는 크게 이제 동물 유래한 줄기 세포가 있고요, 식물 유래한 줄기 세포가 있는데 예. 동물 유래한 줄기 세포는 이제 크게 배아 줄기 세포하고 성체 줄기 세포로 구분합니다. 그 배아 줄기 세포를 하면 황우석 교수님이 연구했던 그 엠브리오닉 스템셀 하나의 세포에서 어떠한 다른 가능한 개체가 형성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가 이제 배아 줄기 세포가 되고요. 예. 사람 몸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혈액을 만드는 뭐 줄기 세포도 있고요, 뼈를 만드는 줄기 세포도 있고, 이제 그런 줄기 세포들은 성체 줄기 세포라 부릅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이제 식물 줄기 세포는 어떤 것들이냐면, 예를 들면 사람은 손가락 자르면 사람이 안 됩니다. 만약 사람이 손가락이 잘려서 손가락이 사람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능력을 전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전형성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예. 식물은 바로 식물 가지를 잘라서 다시 완전한 꽃을 피울 수 있는 완전한 개체가 만들어집니다. 아. 개나리를 꺾어서 이제 개나리도 만들 수 있고요. 그렇죠. 그 식물 세포가 동물 세포보다 전형 성능, 줄기 세포가 가지는 그 개체를 복원하는 능력이 더 강합니다. 오, 그래서 그렇군요. 그리고 식물 세포가 식물이 훨씬 더 오래 삽니다. 사람, 동물들보다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나무 같은 경우도 나무는 4,700년 살아있는 나무도 현재 현존하고 있고요. 아하. 사람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오스트리아 자로아가라고 159살의 최고 기록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식물은 생명력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저희 어릴 때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이러면은 네네. 동네 형들이 이상한 나뭇잎 따가지고 막 네네. 문질러주고 그랬는데 네. 그게 효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간요법의 대표적으로 전통 지식을 바탕으로 민간요법들이 예. 실제로 효과도 있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환경부라든지 이제 농림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종 다양성 협약에 대해서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역사학자, 법률학자, 그리고 생물학자, 그리고 다른 나라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예. 앞으로 이런 종자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대표님 혹시 그럼 저희가 마트나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네. 뭐 고구마, 네. 감자, 네네. 옥수수 네. 이런 것들이 현재 토종 종자가 맞나요? 아니면 외산 종자가 맞나요? 실제 이제 토종 종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원산지는 강원도 찰옥수수가 이제 네. 원산지가 되게 많아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옥수수가 수입되는 옥수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외래종도 꽤 많고요. 특히 이제 콩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아까 우리가 순두부,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순두부나 네. 뭐 청국장, 뭐 된장 많이 먹잖아요. 예. 우리나라 원산지가 한 절반, 외래 원산지가 우리나라 거가 외국으로 갔다가 변형되어서 다시 들어온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GMO 식품들. 역수입이 되는 거예요? 네네, 되게 안타깝지만 이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하. 제주도 원산지를 갖고 있는 구상나무가 우리나라 제주도 원산지거든요. 구산나무요? 구상나무. 아, 이게 구상.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알려져 예, 있는. 예, 그쵸. 마치 외국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의 잣나무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예. 실제는 제주도 오리진을 갖고 있는 아. 구상나무 오. 같은 게 우리나라 건데 그렇죠. 마치 종에 대한 주권을 뺏긴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도 꽤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고향이 제주도라 예. 예전에 그 얘기를 누가 한번 하시더라고요. 네네. 고향에서요. 예. 그리고 모 대표님이 오시기 전에 저희가 기사를 살짝 검색해봤더니 네네.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이오 FDNC에서 북극 다산기지에 연구원을 보냈다. 왜 보내신 거예요? 이걸 이제 극지연구소 이유경 박사님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에서 출발이 되었는데요. 예.
이제 북극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든 다산기지가 있습니다. 이제 예. 다산기지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 북극에 있는 미생물, 식물, 동물 여러 생물 종에 대해서 유전 자원을 탐구하고 조사하는 곳인데요. 예. 예, 북극은 쉽게 말해서 북극 자체는 국가 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분쟁 지역이 아니라 그냥 무주 공사네요. 먼저 서로 가서 찜하면은 찜이 되는 곳이라서 예. 영국 과학자, 미국 과학자, 러시아 과학자, 중국 과학자 수많은 각국에서 예. 유전 자원을 이제 탐구하러 오거든요. 저희 역시도 이제 북극은 환경 자체가 되게 척박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0도까지 온도가 내려가고 있고요. 깨끗해가지고 자외선 피폭량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자외선 피폭량이 많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들이 살아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자외선을 흡수하는 물질을 그 식물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 독특한 똑같은 생물 종이라 하더라도 자외선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식물이 살아남는 거니까 좀 독특한 물질들이 많아요. 그 물질 속에는 항암제 개발이 가능한 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의약품 원료가 될 만한 물질도 많아서 저희는 식물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북극의 식물 종들을 극지연구소하고 같이 이제 채집을 해서 가지고 와서 연구를 하려고 저희 수석 연구원들이 이제 같이 갔었습니다. 어우, 이거 듣기만 해도 대박인데요. 자외선을 흡수를 잘하는 그 식물들은 네네. 화장품 쪽으로 네. 응용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이제 페놀릭계 컴파운드가 많아서 예. 자외선 흡수 기능도 있지만 그 외에 안티에이지 기능도 있고 특히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예, 식물들은. 근데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북극 식물을 재배하게 되면 훨씬 빨리 자랍니다. 한국은 좀 더 북극보다 척박한 환경이 아니라 더 따뜻하고 그래가지고요. 그 그렇군요. 똑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환경에 예. 따라서 가지는 구성 유효물질도 진짜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구할 가치가 꽤 높고요. 생물종 다양성 협약 문제도 조금 비껴날 수 있으니까 연구해볼 가치가 더 높습니다. 아하. 실제 북극의 노르웨이 영에 있는 지역들은 이제 그 노르웨이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 북극 자체는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거기서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면 그게 한국 거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또 북극은 북극 관련 또는 협약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도네이션을 하고 그 종을 연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화장품 원료나 건강기능식품 원료나 의약품 원료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도 되나요? 네네, 그 종자에서 발화가 되면 발화된 어떤 성체 부분에서 식물세포 배양 기술을 활용해서 켈러스라는 미분화 세포 덩어리를 만들고 예. 지속 가능하게 생물 반응기 내부에서 계속 세포를 불려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많이 이제 성장을 시킬 수 있거든요. 아. 그런 세포들을 성장시켜서 추출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 툴을 이용해서 예. 주름 개선이나 미백이나 그리고 이제 자외선 흡수나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나온 화장품이 실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네네, 실제 이제 저희가 아모레퍼시픽의 아요페 브랜드에 예. 세콰이어 켈러스 소재가 들어간 것도 있고요. 아. 그리고 수소나 줄기세포가 들어간 헤라 브랜드 다 아실 거예요. 헤라 브랜드 들어가고 있고요. TV 광고하는 거. 네네네. 아하. 그러니까 다양한 화장품 쪽에 식물 줄기세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바이오 FDNC가 대단한 회사네요. 감사합니다. 네. 종자 전쟁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서요. 아까 네네. 몬산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종자 전쟁에 앞서가는 그런 기업들이 몬산토랑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종자 주권에 대해서 서로가 그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러시아도 되게 노력하고 있고요. 러시아도요. 네, 중국도 13만 종의 전통 지식에 관련된 생물 종들이 있는데 중국도 이제 법안 마련을 되게 많이 깊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도 이제 저희 같은 업체에서 우리나라 원산지를 가진 것들을 이제 확보해서 식물세포 배양하는 것들을 노력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화장품 커다란 기업인 스위스에 본사가 있는 지보단이라는 회사도 그렇고요. 지보단요? 네,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이런 종자 전쟁에 앞서서 생물 주권을 확보하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하. 보고서나 이런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종자 전쟁의 경제적 부가가치 어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딱히 이제 얼마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이제 블루오션 같은 겁니다. 시장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앞으로 종자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의 원산지들을 다른 나라에 수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종자에서 의약품을 개발하는 어떤 물질이 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장미 세포 같은 경우에 그 장미 종자로부터 장미 세포를 만들고 장미 세포 비양 1kg의 가치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예. 정확히 이 종자에 대한 전체 가치가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 현재 화장품 전체 시장이 한 330조, 의료기기가 450조, 예. 의약품이 2,000조가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종자가 가질 기대 가치는 이게 화장품 소재나 건강기능식품 소재나 의약품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1,000조 이상은 될 거라. 1,000조요? 예,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예. 앞으로 10년 내에 1,000조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제가 조금 무식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종자전쟁 하니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저희 위인전에 많이 나오는 문익전 선생님. 네네. 문익전 선생님도 어찌 보면은 종자를 몰래 가지고 온 거잖아요. 네네. 외국에 이렇게 규제가 있는 그런 종자를 몰래 가지고 와서 그냥 우리나라 땅에서 키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게 걸리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문익점 선생님 시대 때는 이제 그게 가능했었어요. 예. 모카 씨를 갖고 와서 이제 모카를 많이 재배해가지고 옷을 많이 입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옷을 입히는 재료로 이제 모카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194개국이 이미 생물종 다양성 협약에 가입돼 있어서 예.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들키거나 문제가 되면 법적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반드시 이제 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 해당국 혹은 종사자한테 허락을 받고 각국 레귤레이션에 따라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하자라고 구체적인 협안은 다 마련돼 있지 않고요. 예. 지금 이제 예를 들면 페루의 마카 같은 경우 페루도 이미 이제 터커권에 대해서 많이 마카가 예를 들면 페루의 산삼이라 불리지는 어떤 식물인데요.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와서 마카를 많이 재배했어요. 예. 그걸 건강기능식품 식품으로 먹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페루에서는 지금 특허청에서 이런 마카도 원산지 오리진이 페루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에서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 지금은 외국 종을 쉽게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키우고 있는 마카도 앞으로는 못 키울 수가 있는 건가요? 네네, 못 키울 수도 있고 예. 만약 키우게 될 경우에 페루의 허가를 돈 주고 사왔다 하더라도 다시 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와, 이게 심각해지겠군요. 네, 앞으로 이제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이 한국에 내미는 카드 중에 하나가 사드 이후에 예. 중국의 생물 종들이 되게 많이 확보돼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좀 문제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페루라든지 아프리카 원산지라든지 다양한 생물 종에 대해서 그런 이제 종자 전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자 전쟁이잖아요. 네네네. 전쟁이면 일단은 이겨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나라가 이길 네. 승산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자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 고유 종들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고요. 예. 특히 허준의 동의보감이라든지 많은 전통 본초 강목이라든지 전통 지식 기반한 종자들을 우리나라 주권을 내밀 수 있도록 기록물들을 찾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국가 정부에서 빠른 속도로 이제 대응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 농산물 수입보다는 우리나라 농산물이나 종자들에서 더 많은 제품들이나 더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다 못해 이제 쌀만 하더라도 쌀에 많은 종자들이 이제 일본 원산지도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아, 일본이 딴지 걸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조금씩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되었으면 안 되죠. 네. 고시히끼리 뭐 이런 일본말 같은 네. 그런 쌀 제품들이 예. 일본 종자로 만든 거 아닌가요? 일본의 이제 그 쌀 농업 기술이 되게 우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종자를 가지고 올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일본에서부터 수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로얄티를 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ABS라 그래가지고 Assess Benefit Sharing이라 그래서 외국의 유전 자원을 가지고 올 경우에 그 나라의 베네핏 쉐어링 이 이점을 공유해야 된다는 게 돈을 주거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 보전에 쓸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한다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예.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이슈가 점점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천이나 여주 같은 경우에 쌀 좋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지역에서 나오는 쌀 종자는 네네.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닌가요? 아니 우리 고유의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농자곤에서 자체 개발한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런 것들은 우리 오리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하. 예, 이천 쌀은 우리나라 겁니다. 예. 아, 그렇게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동의보감 얘기를 살짝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종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옛날 문서까지 다 이제 기록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네, 이미 있는 문헌을 바탕으로 예. 어떤 식물 종이 우리가 이런 데 사용했었고 그래서 그 종은 우리 거다라는 거를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외국에서도 인정을 해줍니까? 국가의 주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국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또 중국에서는 중국 거라고 자꾸 우기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있고요. 서로가 우리가 먼저 했다고 우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본초 강목이라든지 예. 허준의 동의보감 같은 이제 한방 이제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전통 지식이나 혹은 대대로 내려오는 민간 요법에 따른 식물들을 사용 용처라든지 예. 예, 여러 가지 유전적 다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그 문헌을 찾아서 저희가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중국의 황제 내경인가? 네네. 그런 책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게 네. 혹시 동의보감보다 더 오래되지 않았나요? 네, 훨씬 오래되었죠. 네. 네. 그걸로 막 우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더 오래했다고? 예, 중국은 이제 윈난성이라 그래서 그 윈난성에는 많은 생물 종이 있는데 예, 중국의 전통 지식이 중방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한방이라고 예. 부릅니다. 그렇죠. 한의학이라고 중국은 중의학이라 부르는데 예. 중의학 기본으로 배우는 게 이제 황제 내경에서부터 공부를 하는데 중국은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문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문서들이. 예. 그래서 그런 생물 종에 대해서 많은 레귤레이션을 작년에 이제 준비를 해서 법안 마련을 했고요. 아직 발의한 상태가 아니에요. 예. 지금 유예 기간을 두고 있고 그 레귤레이션 법적인 체계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중국은 아직 나고야 예정세 완전히 가입된 국가가 아니거든요. 미국하고 중국은 가입 안 됐는데 곧 가입할 예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자 전쟁에서 이기려면 대표님과 같은 생물학 공부하신 분뿐만 아니라 역사학 공부하신 분들까지 같이 가세를 해야 되겠네요. 예, 역사 공부한 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법을 만드는 로이어 변호사도 되게 중요합니다. 법적인 것도 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